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정치 펀치로 시작합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단 전 정책위 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광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위 의장 다시 들으셨어요? 아니요, 전이죠. 의장이죠. 아 근데 이게 전 의원으로 불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니 뭐 상관없죠. 뭐 어차피 다 전인데 뭐. 김용남 전 의원, 미래 의원 이렇게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우리 네. 김영남 의원은 사실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본질이 중요하죠. 항상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온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원하고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예요. 아 그래요. 일단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으시고 갈지 안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또 용산 얘기인데요. 제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윤 대통령이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장들과 만찬을 가졌어요. 국감을 앞두고 관례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한동훈 대표가 원외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원내 지도부는 사실 거의 일주일 만에 또 저녁을 먹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지난주에 한동훈 대표가 낀 만찬 27명이 90분 만에 그냥 끝냈다는, 그리고 마이크도 한 번 안 줬다는 그 만찬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저녁을 먹은 건데 네. 이렇게 자주 먹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여당과 자주 만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아니, 여당? 만나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긴밀히 협의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뻑적지근한 어떤 저녁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수시로 네. 전화 통화하고 만나고 네. 뭐 그 전에 보면 여당의 특히 당대표, 원내대표는 뭐 수시로 연락을 하죠. 근데 당대표, 원내대표. 밥 먹는 자리를 이렇게 자주 갖는다? 제가 보기엔 지난번 저녁 자리는 불편한 사람이 하나 껴서 분위기도 안 좋고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했으니까 예. 한 일주일 만에 또 만나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녁 모임이었지만 네. 그러나 거기에 한동훈 당대표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모임이 아니었는데 네. 그랬다면 이렇게 언론이나 뭐 정치 평론하는 분들로부터 주목을 받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만찬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게 당정 갈등이 확실히 존재하고 이게 갈수록 커지는구나라는 인식을 강화시켜 줄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뭐 한동훈 대표도 같이 초대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죠. 아 이게 원내 지도부는 국감 전에 하는 거니까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게 아니에요. 국감을 이유로 만나는 거는 부적절해 보여요. 아, 왜냐하면 국정감사라는 거는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시정할 문제점을 좀 밝혀보자고 해서 국감을 하는 건데, 그 여당도 입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감을 핑계로 만나는 거는 아니 이게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을 대충 하자 뭐 아니면 좀 봐줘라 이런 취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국감을 이유로 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좀 명분이 궁색해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한 언론의 단독 보도인데요. 지난번 9월 30일 언론사 한 행사를 두고 한동훈 대표가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알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쪽 테이블과 같이 앉기 싫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옆 바로 옆에 한동훈 대표가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예. 있습니다만 말씀하셔야죠. 네. 예.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단독 주세요. 보도가 이미 단독 보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것에 말씀하세요.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기자분이 네. 취재를 해서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썼다고 하니까 네. 대강의 내용은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 행사 자리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의전이라는 게 프로토콜이 다 있고 예. 사실 의전에 살고 의전에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행사에는 중요한 네.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변하게 되는 데는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한동훈 대표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동훈 바뀐 좌석 배치표에 돌연 불참 통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기자분이 충분히 잘 취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도 맞아요.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자꾸 변질되고 대통령실과 당대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국민들과 특히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 보수정당 지지자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좀 걱정됩니다. 좀 어떤 행사인지 알겠어요. 제가 사실관계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이 보도 내용이 지금 방금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바로 옆 테이블에 한동훈 대표가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했고 이에 주최 측은 제2 테이블을 건너 제3 테이블에 새로 만들어서 여야 대표가 앉도록 했다는 것인데 처음 전달받은 것과 달라진 좌석 배치표를 확인한 한 대표는 끝내 불참하면서 긴급한 일정이 있어서 불참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불참을 통해 불쾌함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 행사 사진이 그게 뭐 이제 경제신문 예, 행사였잖아요. 예. 근데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사진을 크게 실었는데 예. 사진 딱 보니까 알겠더만요. 어떡해요? 보니까 아니 있어야 될 사람이 없더라고. 그리고 그날 예. 여러분이 축사를 했는데 여당을 대표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축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대충 그 사진 한 장으로 그리고 행사 순서로 봐서 그냥 짐작은 했는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에 뭔가 한 방을 보여줘야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오늘 오후 2시 뭐 있습니까? 오늘 특검법 재의결하잖아요. 국회에서. 8표 나옵니까?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 특검법안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지금 원내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런데 또 의원이라는 게 개별적인 양심과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네. 행사하는 행사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본다면 제가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번 표결은 그래도 8표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네.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요. 네. 김대남 녹취 사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네. 탈당을 했는데도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하는 말이 네. 자기 모순이 너무 심해요. 일단 네. 오늘 재의결에 붙여지는 최상벽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 본인이 스스로 당대표가 되면 발의하겠다고 하는 제3자 추천안이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이 주도한 제3자 추천안 내용이 일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내면 돼요. 수정안을 발의해 갖고 그걸 먼저 통과시키면 그냥 민주당 안은 폐기되는 것이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뭘 제3자 추천안 자체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하면 본인이 주장했던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내 감찰로 진상 파악을 하는 거는 뚜렷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대남 전 당원을 상대로 불러다가 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로 진상 파악을 하고자 하면 김대남 녹취 파일이 파문을 일으킨 게 뭐예요? 용인갑에 김대남 당시 예비후보가 출마를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이뻐하는 이원모 전 비서관을 거기다가 꽂으려고 이철규 의원 통해서 뭐 공천 개입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파문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영부인 특검법 통과시키면 돼요. 무슨 당내 감찰보다 훨씬 정확하게 광범위하게 진상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오후 2시에 올라오는데 그걸 왜 부결시키겠다고 해요? 통과시키면 진상 파악되는 거죠. 굉장히 오늘 정치 펀치 셉니다. 오늘 자신이 말씀한 것을 들어보고 국민의힘 복당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시더니 아주 세게 말씀하시네요. 어떻습니까? 그 첫 번째 대법원 특검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 원장. 추천 최강명 그 3자 추천 특검법안에 관련해서는 우리는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되 야당이 무죄한 그 특별검사에 대해서 비토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유현정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한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네.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국정감사 등 뭐 여러 현안들이 좀 지나면. 네. 또나 김대남 씨 관련해서 감찰 이것은 선언적으로 감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탈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 당원으로서의 감찰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법률지원단을 비롯해서 당에서 이분이 한 그 일들이 그 업무 방해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 그런 소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식의 그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공당으로서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떻게 이런 발언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일부만이 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김대남 씨가 기자에게 얘기를 했는데 보도 경위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 발언했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이런 것들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그렇게 유약한 태도를 보이니까 내 옆에 앉지 마. 너 밥 먹는데 빠져. 맨날 그렇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니, 그 유약한 태도입니까? 예. 유약한 태도라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당정관계 설정에 있어서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겠다고 했지 파탄을 내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탄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유약하다고 하시지만 그 갈대가 바람에 이렇게 잘 해서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역시 또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무시하는 게 이미 파탄이 난 겁니다. 자꾸 이렇게 그 그러세요? 민주당식으로 이간질을 하면 안 됩니다. 이간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네. 우리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결과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큰 한 팀인데 그 안에서의 갈등이지 이게 바깥으로 연출돼서 다른 그 진영과 경쟁할 때 있어서 우리를 옥죄는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한동훈 대표의 그 감찰 지시를 나경원 의원은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간질 그만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에이 그게 무슨 기름을 붓는 행위예요. 그게 뭐 그렇다는데요? 너무 약하죠. 예, 그래요. 당내 감찰이라는 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총선 백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를 얼마를 들여서 했는지 네. 그 여론조사 내용 중에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게 뭐 두 건이 있었는지 그걸 누가 알려줬느냐부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남 탈당해 버렸는데 뭐 누굴 상대로 물어보겠어요. 조정은 의원을 상대로 물어본들 제가 알려줬습니다 하겠어요? 이철규 의원을 상대로 그 용인갑의 이원모 공천 어떻게 된 거요? 한들 얘기를 하겠어요 제대로? 당내 감찰 하나만 하죠. 근데 진짜 총선 백서는 언제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나와요? 특정 시기를 보도 났잖아요.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당연히 총선 백서 작업이 있기 때문에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그 김대남 씨 관련한 것은 사실 김대남 씨가 이 공천과 관련한 얘기도 했지만 이분이 그 후에 SGI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금융공기업의 감사로 임명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줬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네. 커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좀 뭐 그 정치권에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을 아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해야 되는데 그게 당내 감찰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당내 감찰로 어떻게 해요? 일단 당내 감찰이라는 건 당직자나 당원을 상대로 조사하는 건데 네. 서울보증보험 그 상임감사 임명하는 결정을 한 위원들이 당원들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그건 부분 조사가 안 된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당내 특검을 해야 감찰은 돼요. 어렵습니다. 아 특별감찰이요? 아니, 특검을 해야 아,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것도 특검이군요. 아, 그럼요. 그 김대남 씨가 예. 어떤 의도를 갖고 누구 그러니까 이게 예. 저도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김대남 씨의 일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때 당시에 나경원 이게 그 전당대회 때 있었던 예, 일이잖아요. 캠프에서 일했기 예. 때문에 자기가 뛰고 있는 캠프에 유리한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증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업무 방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게 있다면 당무 감찰로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좀 한번 책임을 근데 묻겠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거죠. 법으로 묻는 게 지금 검찰은 뭐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이니 네. 할 수 있는 게 특검 이외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이겼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꼭 감찰해야 되나요? 이건 당내 기관과 관련한 문제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언론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보가 한다라는 식이 아니라 정말 야합 정치 공작 성격이 강한 네. 이런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 어떤 과정에서 있었는지는 알아볼 필요가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아니 진짜 두 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거 안 알아봐야 됩니까? 저는 옆- 대중립 있잖아요. 옆자리도 아니고 옆 테이블에도 못 앉게 하는데 그- 감찰 지시도 못 하겠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지금 그 김대남 씨 관련해서는 감사로 있잖아요. 지금 예. 그 감사는 사퇴를 해야 될까요? 아, 그 정도 파문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물러나는 게 도리죠. 사실은. 예. 그런데 예. 물러나면 뭐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지금 이 파문이 일어난 지가 꽤 여러 날 됐잖아요. 됐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본인 말대로 연봉 3억에 뭐 G80에 운전기사에 비서에 뭐 이런 게 혜택이 너무 많은 자리라 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죠. 사실은 그 자리에 그런 사람이 간 거 자체가 부적절해요. 근데 일단.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네. 대통령실이 침묵하는 이유도 알 수가 없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그 독치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선거에 왜 진지도 모르는 거야 이 XX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XX를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셨어요? 전 못 들었어요. 그 표현을 아무리 뒷담화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일하는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내용은요. 대통령실에서 더 분개해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뭐 뒤에서는 나라 욕도 한다지만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보안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공무원들이 비밀 유지 협약 서약서 같은 거 쓰고 나가지 않나요? 그러네요. 대통령실은 그런 것도 안 하나요? 밖에 나가서 그 기자한테 아무리 뭐 신뢰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조치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 예. 만약에 김대남은 그만둬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한다면 또 그것도, 권한 남용이 되는 네.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남 감사가 네, 물러나야 돼.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죠. 근데 대단히 부적절한 건 맞아요. 근데 그 동일한 기자하고 김대남 감사가 5시간 통화했다는 그 동일한 기자하고 7시간 통화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할 얘기 못할 얘기 다 한 분이 지금 영부인입니다. 자, 여기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가 그만둘 때까지 알겠습니다. 그만둬도 나올 것 같은데요. 검사 탄핵 후폭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수감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대화 녹취록까지 공개되고 있는데 이런 이 검사 탄핵 청문회라고 하는 거 국회에서 일어난 이 부분 검사 출신이시니까 뭐 네 얘기 들어보죠. 저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야당 생활을 했고 지금도 뭐 야당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처럼 정말 일 못하는 야당은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무능하다 웰빙족들만 모여있다 온갖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야당할 때요.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TF도 만들어서 최초의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세상에 공개한 것도 언론이 아니고 당시 야당이었어요. 그리고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론에 최초의 사실을 여러 차례 공개한 것도 야당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공천 개입을 비롯해서 이른바 국정농단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언론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면요. 이미 TF를 구성을 해갖고 다른 언론사 어디도 취재 못했던 새로운 의혹이나 사실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이 전국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근데 해야 될 건 안 하고 웬 엉뚱하게 무슨 이미 1심에서 징역 거의 7년 정도 6년 9개월인가 선고받은 9년 거 아니에요? 6개월. 9년 6개월 참. 거의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데려다가 무슨 그 사람 옹호하고 응원하는 청문회나 열고 전 진짜 지금 더불어민주당처럼 무능한 야당은 처음 봐요. 네. 저도 정말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지금은 이제 범죄자는 아니죠. 범죄 혐의자인가요? 아직까지 사법심이 확인 안 됐으니까. 그래도 피고인이죠. 네, 피고인의 변명의 장만 만들어준 국회 청문회 자리였는데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정말 민주당의 정권을 내주게 되면 이화영도 다시 무죄 받아서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겠구나. 보십시오. 아유 이화영 증인 힘드시죠? 힘내세요. 아니 지금 이런 피고인이 어떻게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리가 거기서 국회에서 마련돼야 되는지 네. 이거 보는 분들이 큰 경각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성호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이 이화영 네. 지사 만나서 국회 면회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조금만 참아라라는 요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국민들이 이거 보시면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화영도 무죄다.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거다라고 인식했을 때 그런 국민들의 현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탈표 어떻게 보세요? 글쎄 8표 이상 오늘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예.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0월 10일로 완료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며칠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수사 중인 여당 의원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이번에 가결표를 던지는 사람이 8명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네. 보여요. 조금 재의결을 서두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에 8표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아까도 그 김대남 씨에 대해서 특검 얘기하는 거 이렇게 가벼운 사안까지 지금 국민들이 특검 얘기하는 게 너무 일상화됐어요. 이 일상화된 비현실을 민주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네. 아무 일도 아닌 일에 대해서 다 특검하겠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을 네. 증폭시켜야만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특검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8표 이상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개혁신당 얘기 좀 여쭤봐야 돼가지고. 예. 네, 개혁신당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정책위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 범위와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법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은 사실은 법적인 지위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것밖에 없는데 네. 사실상 공적 활동을 뭐 좁게든 넓게든 그동안 영부인들이 해왔죠. 근데 특히 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워낙 사회적인 그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법적 지위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인데 제가 보기엔 일의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은 지금 영부인의 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면 그동안 영부인 관련해서 또 그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나 허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나오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영부인 특검법 통과가 먼저 된 다음에 이루어질 작업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김건희법뿐만 아니라 그러면 김정숙 여사법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숙 여사는 이미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때 영부인들의 당시에 지위를- 가졌던 예.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여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의 남편 불법 취업 편법 취업 관련한 내용들도 조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과거대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 논리엔 맞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요. 예.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법. 계속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사분들의 그 활동 공간을 어느 정도까지 예. 법적으로 열어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이 법 발의까지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치 펀치 세게 날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